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대장입니다. 7월 15일 삼성전자 리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삼성전자가 121선 부근에서 한번 1차적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 추가적인 악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거래일 연속해가지고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은 단기적인 부분일 거다. 이거를 만약에 내가 조금 물려 있다라고 해서 또는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의미 없게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 오히려 손실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7월에 시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하반기로 보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더 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지금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은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좀 달콤한 유혹일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점에 정말로 좋은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는 어떠냐? 매우 밝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를 그냥 지금 삼성전자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공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런 시기를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성매매라고 하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우리가 삼성전자 과거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관성이 있었던 정말 이 천문학적인 돈이 움직였던 그 흐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물론 전혀 다른 상품이지만 이 관성적인 부분에서는 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비트코인은 9,500만 원입니다. 한 주에 9,500만 원인데, 자,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한번, 지금은 되게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그냥 대상승이 나왔죠. 1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3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정을 만들어냈냐면 2018년도에 3천만 원을 가던 비트코인이 2019년도에 3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300만 원이던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2021년에 8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정말 미친 상승을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자,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분 이 흐름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큼 남았죠? 그 이후에 9,500 갔고, 그리고 1억 9천까지 갔죠. 아직도 2배 넘는 그 상승이 남아있죠. 이게 관성인데, 자, 비트코인 2024년 1월, 요때가 되게 중요해요. 이 신고가를 갈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때 비트코인 ETF가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ETF 출시를 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8천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는데 삼성전자도 이렇게 갈 것이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상승은 이만큼 더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하락이 안 나올 거냐면 비트코인은 약간의 무형의 상품이죠. 뭐 지금은 어떤 좀 의미적인 부분, 뭐 우리가 금을 대신할 수 있는 이제 가상화폐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예요? 지금 AI 시대, 새로운 시대에 기술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 생산을 해내고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죠. 그래서 비트코인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락이 이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라는 건 현재 관성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승분은 더 많이 열려 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이야기할 때 뭐예요? 수주가 붙으면 수급이 붙고 수급이 붙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죠. 지금 시장에 그리고 가장 알맞는 표현이고 그 흐름이 지금 이어질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먼저 보여드린 거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신용이나 반대 매매 이런 부분이 일부는 나왔지만 아직 제대로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추세가 하락할 거면 거기까지 다 보고 주가를 다시 올리는 게 이 수급을 이루는 데는 상당히 좋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게 지금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이 지금 한 33조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1년 전만 해보면 지금도 미친 거래 대금이죠. 자, 그런데 불과 우리가 한 달 전만 보더라도 정말 거래 대금이 60조, 50조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반토막 났다라는 거예요. 즉, 거래 대금은 소진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시장에 그동안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죠. 그 상승을 이끌던 돈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조정 국면에 좀 들어설 것이다. 근데 제가 장기적으로 되게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조정 국면이 나올 때 어떤 흐름이 나올 거냐면 이렇게 120일선을 한번 깨는 엄청난 투매가 나올 겁니다. 사실 그때가 기회예요. 그 투매가 나오게 되면 반등은 진짜 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물려서 마이너스 한 30% 40%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술적 저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쨌든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많이 보유하고 계실 건데 뭐 배당 정책에 대한 활성화도 많이 만들어질 거라서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돈은 더 나중에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말 그대로 태풍 속에 찻잔 속의 태풍 한번 잠깐 흔들릴 겁니다.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거고, 최근에 우리가 삼성전자의 이 수급을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해서 30만 원대에서 악의적인 물량 쏟아냈죠. 공매도와 함께. 그러면서 20만 원 중반 되니까 다시 한번 이 반발 매수세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물량들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단타 투기성 물량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를 절대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60일선, 수급선이라고 얘기하죠. 그 수급에 대한 매수는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매도가 되면서 개인들이 물량 갇히는 증상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기서 이제 지금 7천인데 6천, 5천까지 가면 최악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저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점은 5,500에서 5,700 이런 갭을 채우는 이 갭 구간을 채우는 이 자리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냥 최악의 경우 저점은 여기다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120선이 한번 투매가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하락 조정이 나올 때 그 조정이 왜 단기적이고 그리고 왜 호재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일단은 우리가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엔비디아의 베라루인 그리고 DRAM 낸드 이런 쪽에서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HB의 고대역폭 메모리나 ESSD 이쪽 시장도 지금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AI 메모리 쪽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게 될 거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대역폭 메모리는 뭐죠? 이거는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문 받은 만큼만 해가지고 찍어내기 때문에 지금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찍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이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중요한 건 3분기, 4분기도 계속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사실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SK 하이닉스랑 다른 게 파운드리라는 부분이 있죠. 이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수율이 60%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또 대형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퀄컴과 AMD에 대한 수주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어제 같은 경우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죠. 테슬라가 지금 옵티머스 로봇 생산을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더 AI 5 칩이나 이런 칩들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될 거고, 이미 미국 공장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 그런데 시장에 하락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선반영 인식과 AI 투자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흔들기 위한 뭐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거는 단기적인 그냥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죠. AI를 활용하면서 달라진 점이 뭐냐면 나 혼자서 6명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과거 봤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랑 좀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사람의 한 손을 마비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면서 그 어떤 시대가 새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 하나 생긴 게 아니라 AI라는 게 사람의 일상과 모든 걸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 막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거기에 몇 배 거듭할 수 있는 지금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관성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이게 단기적인 악재다.
악재에 대한 조정이 나올 거다. 그 정도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미국발 반도체 관세. 여러분,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 좋다가 좋은 뉴스 나고 좀 올라간다. 근데 그러면 또 악재가 나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그재그로 그 차트가 떨어지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도 그런 모습이고, 이 부분이 확실히 남아있고, 이게 지금 이란 부분 때문에 아직 크게 터지지는 않은데, 아직 미국발 반도체 관세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노조 문제나 지금 신공장 투자, 뭐, 호남 쪽 이런 쪽, 이건 다 비용이거든요. 이거를 수거해서 나중에 이익을 시키려면 최소 앞으로 일단 용인 같은 경우는 3년 뒤부터 흑자 전환이 될 거고, 그 호남 쪽은 더 이후 5년, 6년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 물론 이제 미국 공장에 대한 흑자 전환은 이번 달에, 올해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주가가, 그러니까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업이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또 하나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가 대내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 중국 쪽 반도체 쪽이 좀 뭔가 터질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부분을 봤을 때는 한 번에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중국 반도체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했을 때 한 번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으니까 지금 신규 매수나 물론 단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모르겠지만 신규 매수나 내가 애매한 자리 뭐 30만 원 이런 데서 32만 원에서 매수해 가지고 지금 물려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건 의미 없다. 오히려 한 번 조정을 버티면 되고 이때 매수했다면 지금은 그냥 버티는 자리다. 아직 그리고 현재 구간은 완전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눌림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초반에 다뤘던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의 이 38만 원 이걸 보자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몇 배를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저는 100단위로도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자, 그 시장의 수급이 달라지고 있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스피를 이렇게 이끌어 올린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오고 있냐면 아마 삼성전자 말고 다른 주식들도 많이 보유하고 계실 건데 특히 코스닥을 보유하고 있다면 많이 좀 손실을 보고 계시겠죠. 자, 이 흐름을 이끌어낸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예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래서 하락을 할 때마다 그런 종목들도 다 같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빠를 타고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섹터와 상관없이.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제가 봤을 때 기술적 저점이 20만 원에서 22만 원 구간이라고 했죠. 이 구간이 나오면서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내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가냐면 코스닥부터 해가지고 뭐 코스피 또 다른 종목들, 특히 코스닥은 이제 승강제 도입 이야기 나오면서 프리미엄군에 포함되는 어떤 기술적 기업들은 정말 많이 큰 상승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그런 쪽으로도 분산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눈에 띄게 외국인들이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지 보이죠. 롤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애매하게 수급에 동참할 필요, 물릴 필요 없다.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더 추가적으로 버티면 되는 거고, 삼성전자를 언제 살까라고 한다면은 20만 원에서 22만 원대 이때 한번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도 이때는 반등 30% 이상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자리가 나오니까 아직은 추세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의미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삼성전자의 수익이 7월 8월 정도에는 되게 시원스럽진 않을 거예요. 가지고 있어서 나쁜 주식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시장이 되게 좋아지고 있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라보면서 이 뒤에서 반도체 소부장이나 또 다른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서 정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크게 올랐는데 주가가 오히려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그런 쪽의 수급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삼성전자를 항상 메인으로 보시되 그 이후에 항상 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면 여러분 과거에도 이런 알트코인들이 그 위에 미친 폭발력 보여줬죠. 소부장도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왜? 지금은 반도체 관세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성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로 좋은 수익 내신 분들, 그리고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순식간에 버금갈 수 있는,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올라간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소부장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같이 제가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왔지만 아직 조정 구간에 거쳐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열려 있다. 이 말은 저도 뭐 삼성전자를 당연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의미 없는 자리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종목들로 제가 여러분께 또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돈 되는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로 엄청 대단한 종목을 찾아냈어요. 자, NLCC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고 과거에는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MLCC 관련주 하면 뭐죠? 삼성전기죠. 26년 2월에 27만 원이었던 주가가 22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1000%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1000% 올라갈 때 이 보여줬던 핵심적인 이슈들이 있었어요. 바로 보시게 되면 이 AI 서버 MLCC 가격 급등해가지고 2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때 세계 1위 기업이 무라타가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도 한두 차례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인상을 하면서 이 2월 23일 말에 인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바로 27만 원의 주가가 220만 원까지 갔습니다.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AI 발전이 이 삼성전기를 220만 원까지 이끌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제2의 삼성전기가 될 만한 기업을 찾아냈어요. 바로 그 핵심은 바로 반도체 이 부품 관련주인 CCL입니다.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글로벌 인쇄회로 기판 핵심 소재인 동박 적층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26년 7월 7일부터 지금 이 중국의 기업이 PCB 가격을 10에서 15%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6월 12일에 이미 20% 인상을 했고 6월 17일에도 10% 인상을 한 거예요. 근데 7월 달에 또 10%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CCL 원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선급금을 낸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가격 보장은 해주겠지만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공급 보장은 하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정을 줄 수 없다. 왜?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 자, 지금 삼성전기가 끌고 있는 MLCC 흐름과 똑같죠. 바로 우리는 그래서 CCL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CCL이 무엇이냐? 마찬가지 이 반도체에 전력을 보내는 하나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반도체 보시면 이런 부분들 많이 나왔죠. 이런 부분을 CCL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핵심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소재 쪽에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두산이 핵심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서는 두산,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차트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죠.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뭐죠? 결국 수주가 붙으면 실적이 붙으면 수주가 붙고 수주가 붙으면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원리에서 아주 좋은 타이밍에 주식을 사서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죠. 그런데 이 두 종목은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사야 될까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종목을 살펴보면서 실질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그리고 미국 쪽에 납품을 하는 제가 그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기업의 차트를 보니까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급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업이 제2의 삼성전기가 될 거고 이미 수급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무료로 나눠 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누르셔서 구독자 인증해 주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786-4071 번호로 주식대장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제2의 삼성전기가 되는 그 기업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주식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